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차가 결국 폐차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 차를 운전하는 중이고요. 폐차 엔딩을 하게 되면서 호주에서 운전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했는데요. 호주는 특히 브리즈번의 경우에는 기차나 다른 버스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티에 30분 정도만 벗어나도 다 이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라인이나 트레인 라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요. 정말 차로는 5분 거리도 버스 타고 기차 타면은 30분, 40분 걸릴 때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약간 되게 불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트레인 라인이나 버스 라인 같은 게 다 시티로 통하기 때문에 일단 동쪽에서 서쪽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시티를 다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불편한 시스템이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시티로 일단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불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1년 정도까지는 차가 굳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티에서만 일하고 시티에서 살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시티와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로 구했거든요. 첫 호주잡이 그거는 첫 호주잡이라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니고 싶은데 이제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고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집에서는 1시간 거리에 있다는 게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못한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던 차에 그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쓰는 차가 하나 이 차를 너가 써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기름값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기름값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운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있었는데 이제 완전 초보 운전을 실제로 한 번도 거의 해보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남친이었던 제 전남친이 그러면은 내가 운전 교습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스파르타로 진짜 엄청 짧게 배워가지고 이제 운전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와 이건 진짜 신세계다 싶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차로 5분 거리면 이제 별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집도 사실 어디나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직장도 어디서나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됐죠. 호주 어홀은 이제 6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고 제가 익숙하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차를 사는 게 저에게는 베스트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막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보스한테 이 차 혹시 너 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팔 거면은 나한테 팔지 않을래? 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보스의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차를 사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좀 할인도 해주셨어요.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차를 되게 사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평균에서 조금 더 적게 주고 샀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한 거의 그때 당시에 3,500불에 제가 주고 샀으니까 거의 300만 원 돈이 되는 차였고요. 한국에서 제가 차를 한 번도 사거나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비용에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고정적으로 이제 지출이 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비가 있겠고 보험비는 한 달에 한 $1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조라는 게 있어요. 호주에는 차를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는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차 번호판을 이제 받을 때 레지스트레이션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신청할 때 말고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혹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할 건지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할 건지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매년 무조건 갱신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년 얼마가 들어가면 차 종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저는 한 700불 정도 냈었어요. 1년에 매년. 그래서 매년 이제 700불씩 나가는 거고 레조가 만약에 전 주인이 낸 게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그게 만료가 될 때까지는 이제 레조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게 이제 만료가 될 때 트랜스퍼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레조를 신청하고 트랜스퍼 해주고 뭐 아니면 운전면허 신청이나 이런 거가 다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래된 그때 당시에도 11년 정도 된 차를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잘한 뭐 수리 비용 이런 게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에요. 새 차를 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이제 수리비 같은 게 안 들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저처럼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쌀 때는 정말 싸게 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계속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고쳐야 되니까 그런 메인터넌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폐차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제가 차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리 비용이 1,000불이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1,000불 이하였고, 좀 이렇게 고치면은 더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치자 해서 또 고치고 타고 고치고 타고 이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를 회사에서 출장 갈 때나 아니면 촬영 갈 때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세금에서 또 디덕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내실 때 이거를 몇 %를 회사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위일용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무조건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세금을 리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진 괜찮았어요. 수리 비용까지도 괜찮았는데, 일단은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번에는 운전을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가 밖에서. 되게 쟤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평소처럼 수리점을 예약을 했어요. 고치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3,000불이나, 그 3,000불이면 3,000불도 아니었어요. 3,000불 이상 나왔거든요, 수리 비용이. 3,000불 이상이면 솔직히 제가 지금 차를 산 돈이랑 맞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수리해서 지금 해봤자, 그리고 지금 시세는 일단 제가 3,500불에 샀으니까 아마 지금 시세는 더 떨어졌겠죠? 왜냐면 제가 더 많은 마일수를 달리고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딜러에서 뭐 차를 사주는 데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팔려고 해도, 이게 개인적으로 차를 팔 때는 호주에서는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차다 팔기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일단 그거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고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치려면 3,000불이 들고, 근데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3,000불이야. 그러면은 그거 3,000불로 이제 고쳐서 나중에 3,000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제가 팔아서 저는 또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 사람들 사러 오는 사람들 상대하고 보여주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제 차는 폐차 엔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팁을 드리면, 중고차를 사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꾸준히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좀 포기하긴 했어요. 진짜 5년 탔거든요, 제가. 5년 탄 거 진짜 많이 탔다고 생각해요. 진짜 많이 잘 탔다, 뽕 뽑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뽕 뽑아 먹었다는 생각을 특히나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폐차 엔딩이 났는데 좀 슬프긴 해요. 솔직히 5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막 아쉽거나 아니면은 막 돈이 아깝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되게 5년 동안 정말 잘 썼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좀 개이득인 거는 남친이랑 이제 제가 이제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둘이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남친 차를 같이 쓰고 그랬거든요. 이제 남친이 제가 폐차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내 차 써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친 차를 저는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사야 된다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남친은 또 시티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티에는 주차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딱히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시티에서 일하고 시티에서 사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놀러도 다니고 운전도 배우고, 호주에서. 그래서 호주에서 운전 배운 걸로 또 제주도 가서도 막 제주에서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폐차하게 돼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아쉽진 않다. 약간 시험썸썸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차를 사시면 이런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전면허 비용도 있어요. 사실 운전면허증도 발급받는데 한국에 비해서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짜리 운전면허증 한 5만 원이면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갱신을 해줘야 돼요. 뭐 10년짜리가 있긴 한데 10년짜리는 진짜 엄청 비싸고, 이제 5년짜리 뭐 3년짜리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이제 꾸준히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폐차를 맡기고 저는 이제 회사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